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44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효과적인 네트워킹에 필요한 5가지 스킬. 요즘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은데요. 크고 작은 네트워킹 모임뿐만 아니라 아는 사람의 소개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동호회에 참석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여가 시간을 즐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모임들이 종종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제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그런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 자체에서 느껴지는 불편함과 어색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성격에 관계없이 효과적인 네트워킹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의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네트워킹에 대해 적절한 방법을 모르니까 불편했던 거고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실제로 성공한 기업가들의 절반 이상이 내향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은 인간관계의 기술이 성공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네트워킹을 성공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들 중에는 네트워킹 마스터로 불리는 사람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네트워킹 마스터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답은 적절한 방법을 알고 연습해서 기술을 쌓고 실전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형적인 기술 습득의 과정이죠. 그래서 오늘은 효과적인 네트워킹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스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킬,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기. 무슨 일을 하든 미리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네트워킹 모임도 마찬가지인데요. 더 많이 준비할수록 더 쉽고 자연스러운 네트워킹이 가능합니다. 스타 강사 김미경 강사는 자신의 저서 아트 스피치에서 자신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그녀는 평소 자신의 이야기를 짧은 에피소드나 스토리로 포스트잇에 적어 놓았다고 하는데요. 그 분량이 120개 정도 정리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정도 스토리만 있어도 어떤 주제가 나오든 생생한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최근에 성공한 대화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나름의 시나리오와 레파토리를 3-4가지 정도 구성해 보시면 어떨까요? 아무 준비 없이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대화가 쉬워질 겁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을 때 가장 막막하고 불안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충분히 준비된 사람은 설레입니다. 준비된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불안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금방 드러날 것 같기 때문이죠. 원래 설렘과 긴장의 몸의 상태는 똑같다고 합니다. 눈이 커지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오르고 손과 발에 땀이 나는 그런 몸 상태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설렘이라 이름 붙이면 설레는 것이고 불안이라 이름 붙이면 긴장의 영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긴장한 감정에 어떤 이름을 붙이고 싶으신가요? 불안과 긴장을 설렘과 자신감으로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미리 충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킬, 적극적인 경청하기. 두 번째 스킬은 적극적인 경청인데요. 경청은 인간관계 스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스킬입니다. 좋은 의사소통은 말하기가 아니라 경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청하기는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내가 경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느꼈을 때 경청의 효과는 정말 커집니다. 그래서 경청은 단순히 혼자만 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의 끊임없는 비언어적 소통인 것이죠. 적극적인 경청은 이런 좋은 소통의 시작이 되는데요.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집중하고 아이 컨택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절한 리액션과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련된 통찰력 있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깊은 대화를 이어나가는 것이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고 이런저런 질문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즐겁고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죠. 즐거운 대화가 길어지면
만남의 의미가 깊어지고 의미 있는 만남은 새로운 관계를 탄생시킵니다. 경청은 단순히 잘 듣는 것이 아닙니다. 대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비언어적 소통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내성적인 사람이 많은데요. 이 사람들이 가진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경청이었습니다. 세 번째 스킬. 전략적으로 질문하기. 경청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필수적인 스킬이지만 경청만으로는 인간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새로운 만남이 더 의미 있는 관계로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리액션과 좋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은 연습을 통해 얻어지는 일종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존 보이트너트는 질문하기를 정기적으로 연습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재밌다고 합니다. 좋은 질문에는 상대방이 유쾌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반면에 반대로 잘못된 질문은 상대방의 기분을 망치거나 대화를 끊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질문에 따라 변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관찰했는데요. 이런 경험이 그에게 일종의 질문 연습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떤 질문이 적절한지 자연히 알게 된 것이죠. 그가 깨달은 좋은 질문의 핵심 요소는 경청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청에서 얻은 상대방의 이야기와 정보를 질문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인데요. 때론 진짜 궁금하고 솔직한 질문은 조금 이상하고 별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질문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솔직한 질문 하나가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내 질문이 이상하지 않을까 고민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들이대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스킬. 상대방에게 초점 맞추기. 우리는 누구나 타인보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도 없고 쉽게 기억하지도 못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고 또 어떻게 기억될지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자신이 이야기할 기회가 생기면 신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런 상황이 오면 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외 없이 이런 상황이 지나고 나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지? 좀 경솔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길 원한다면 평소 자신에게 맞추어진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이 다가오길 기다리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나에 대해 이야기하더라도 바로 다음 대화의 초점을 상대방에게 돌려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을 자연히 좋아합니다. 물론 가식적인 관심은 경계를 낳겠죠. 하지만 진심 어린 관심은 호감으로 돌아옵니다. 상대방에게 초점 두기를 연습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하루 한 명씩 선택해서 그날 하루는 그에게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이야기해보고 그의 시선과 관점, 생각을 이해해보는 건데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다른 한 사람을 정해서 또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죠. 실제로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스킬. 도움을 주며 함께 성장하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관계란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관계는 서로 스스럼 없이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 그리고 서로의 도움이 시너지가 되어서 함께 성장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몸에 익히기 굉장히 어려운 스킬입니다. 도와준다는 것은 스스럼 없이 그냥 주는 것이지 다시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고 기대하는 순간 갈등을 낳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체력일 수도 있고 우리의 지식, 기술 또는 우리의 인맥을 통해 무언가 도움을 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도움들을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우리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게 되고 이런 관계는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서 서로에게 더 큰 가치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현실적인 강박이고 완벽주의입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나만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릅니다. 대신에 선택과 집중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요. 보다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몇 명만 정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을 조금씩 나누어 보는 겁니다. 혹시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남을 돕는 데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담스러운 관계는 포기하시는 게 좋은데요. 여유보다 부담이 느껴지는 그런 관계는 어차피 마지막이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결론. 오늘은 효과적인 네트워킹에 필요한 5가지 스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스킬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5가지는 인간관계의 기본 중에 기본으로 꼽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누굴 만나든 이 5가지만 지키고 실천해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5가지 스킬을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습 방법 첫 번째. 위에 설명한 5가지 스킬 중에서 자신의 약점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들여 그것을 하나하나 개발하고 연습할 수도 있죠. 두 번째, 친구 또는 가족과 대화 연습을 해보세요. 적극적인 경청을 연습할 수도 있고 지적인 질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때로는 자신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피드백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인간관계가 좋은 인물을 롤모델로 정해보세요. 실제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는지, 대화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어떤 태도와 어떤 단어 혹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의미 있는 인맥을 어떻게 구축하고 유지해 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5번째, 그리고 이렇게 배우고 익힌 기술들을 실제 모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물론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모든 다른 기술처럼 인간관계의 기술도 마스터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충분한 시간, 충분한 연습,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인간관계는 정말 즐겁고 행복한 활동이 될 겁니다. 뭐든 익숙해지면 우리는 그 활동을 즐기게 되니까요. 한량의 지식놀이터 44번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